자,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교과서 145쪽 펴두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필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필기해야 될 부분에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제 줌에서 확인을 하고 필기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다시 또 뒤늦게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자, 요령 피우지 말고 강의 듣는 즉시 그때그때 필기해야 될 곳에 필기하면서 자, 우리 듣도록 합시다. 자, 실은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요거를 두 번째 찍고 있어. 그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려하면 말하기 관련해서 좀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영상을, 이제 넣어서, 수업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더니 저작권 침해로 걸려서 선생님이 지금 이 수업 영상을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선생님이 좀 우리가 같이 봤을 만한,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영상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게 이제 영상을 좀 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수업 진도는 나가고, 우리가 좀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좋을 만한 요 영상들은 따로, 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만화를 배웠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제목의 이제 만화였고, 자, 어떤 상황이었죠? 이제 남학생들이 축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축구 대회 결승전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다룬 만화인데, 자, 여기에서, 친구 이름이 뭘까요? 우혁이가, 실수를 해버려서 자책골을, 넣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러한 상황, 누구나 있을 법한 실수를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영옥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죠. 자, 기억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 우혁이가 이렇게 말하죠. 우혁이, 너 때문에 우리가 졌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혁이랑 영옥이가 막 싸우게 되어 버렸죠. 자, 니은의 상황은 우혁이는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상황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둘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자, 이러한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1번. 만화는 영옥이가 우혁이를 배려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와 배려하며 말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OX? 그렇죠. O죠. 얘들아, 대비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반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서로 반대하여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O 맞습니다. 자, 2번 교내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우혁이가 자책골을 넣어 반이 경기에서 졌다. 어때요? OX? 그렇죠. O죠. 자, 얘들아, 요거는 학습지가 나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화면을 보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3번 영옥이가 우혁이를 비난하자 우혁이는 위축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OX? X죠. 우혁이도 어떠한 말을 하니까 이제 둘이 싸우게 되어버렸죠. 자, 요거는 X고. 자, 4번. 영옥이의 말하기 태도와 상관없이 친구들은 우혁이를 비난하고 있다. OX? X죠. 자, 영옥이가 우혁이를 위로하는 상황에선 친구들도 또 이제 다 같이 위로를 하죠. X. 자, 이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여기에서 골라서 이제 한번 넣어 봅시다. 자, 5번.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 6번.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면 뭐가 잘 이루어질까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자, 7번.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놀리거나 협박하는 것은 모두 그렇죠. 언어 폭력에 해당한다. 자, 8번.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교과서 148쪽 펼쳐봅시다.
자, 다음은 이 만화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자, 만화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만화에서 그려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그렇죠. 우혁이가 자책골을 넣어 반이 축구대회에서 지게 된 상황이죠. 자, 필기합시다. 우혁이가 자책골을 넣어 반이 축구대회에서 지게 된. 자, 선생님이 필기 확인할 테니까 꼭 필기 지금 합시다. 자, 그리고 기억의 상황에서는 우혁이 때문에 우리가 졌어 라고 이제 우혁이를 비난하죠. 자, 영욱이가 우혁이를 비난함. 반대로 니은은 어때요? 우혁이는 얼마나 속상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영욱이가 우혁이를 위로하죠.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말하기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잘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나는 위로하는 말을 잘 해주는 사람인지 한번 조금 반성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필기해 두고. 자, 영욱이가 우혁이를 비난하니까 어때요? 친구들도 이제 덩달아서 영욱이에게 동조하면서 우혁이를 비난하죠. 그래서 결국엔 둘이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싸우게 되죠. 우혁이와 영욱이가 싸우게 된. 자, 결국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인간관계는 결국에는 이렇게 싸우는 꼴이 된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반면 영욱이가 우혁이를 위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덩달아서 친구들도 영욱이와 함께 우혁이를 위로합니다. 자, 필기. 자, 그러니까 이제 우혁이는 자책감 때문에 괴로웠던 마음이 이제 풀리고 친구들에게 고마워하죠. 자, 이렇게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하기를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잘 풀리고 원만해진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필기해두고. 자, 필기 꼭 해두도록 합니다. 자, 옆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 부분은 우리 필기하지 말고 같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 한번 알아봅시다. 다음은 만화의 등장인물들과 가상으로 이제 면담한 내용이에요. 우혁이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을 하면서 밑줄 친 부분을 채워봅시다. 자, 기억의 상황. 우혁군, 영욱군의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떠했나요? 자,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어떨까? 누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죠.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걸 의도를 했다면 비난받을 만한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혁이가 그거를 일부러 의도를 해서 자책골을 넣지 않았죠. 자, 그래서 보면 제 실수로 우리 반이 경기에 져서 친구들에게 미안했는데 영욱이의 말을 들으니까 미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화가 났어요. 저도 잘해보려다 그런 거니까요. 게다가 다른 친구들까지 저를 비난하며 수군거리니까 정말 속상했어요. 자, 우혁이는 이런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영욱이는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제 말이 그렇게 우혁이 마음을 아프게 할 줄 몰랐어요. 그때는 우리가 경기에 져서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우혁이 입장에선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영옥이가 그 순간은 화가 났다고 했죠. 자, 사람은 누구나 이런 화라는 감정을 다 나죠. 하지만 잠시 이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필요합니다. 화나는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나의 화나는 감정을 표출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사람은 이렇게 말을 전달을 할 때 얘들아 있지? 그 말 속에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아무리 저 친구가 말 내용은 나를 좋게 해주고 좀 위로해주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묘하게 감정에서 조금 안 좋은 감정이 느껴지게 되면 그 말이 신뢰성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언어적인 표현보다 언어에 실려져 있는 비언어적인 표현에 더 신뢰를 두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본능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도 최대한 이렇게 만약에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화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다투게 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니은의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영욱이가 우혁이를 이제 위로를 해주는 상황이었죠. 자, 영욱군은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물론 화가 났죠. 그렇지만 저도 농구대회 때 실수했던 경험이 있어서 우혁이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우혁이도 그때의 저처럼 속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것도 지금 여기 영욱이의 말에 잘 수 있듯이 우리가 이러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친구를 비난할 일이 없게 되겠죠. 자, 이런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 우혁의 심정은 어떻게 될까? 영욱이가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어요. 영욱이가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전 지금도 계속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영욱이가 자기를 위로해주게 되면 우혁이는 그 위로해주는 게 너무 고맙게 느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필기합시다.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 자,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필기해 둡니다. 자, 필기해 두고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뒷장으로 가면은 신문 기사가 나와요. 자, 우리가 신문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언어 폭력의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 넘은 청소년 언어폭력. 초등학교 6학년 김모군은 도 넘은 청소년 언어폭력. 초등학교 6학년 김모군은 지난 6개월 동안 이모군 등 동급생 3명에게서 관심 공공이라는 비아냥과 욕을 들었다. 김군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혼자 당해낼 수 없어 속으로만 끙끙 앓았다. 그러다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온라인 게임에 손을 댔다가 지금은 게임에 중독된 상태이다. 김군은 매일 학교에 가는 게 지옥 같다라고 토로했다. 소통의 주요 수단인 언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서운 흉기로 변해가고 있다. 상대방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상대방의 가족을 비하하며 괴롭히는 일도 많다. 언어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한 단체에서 지난해 전국 초, 중, 고생 6,153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6.1%가 재학 중에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말로 협박이나 위협을 당했다 등 언어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49.6%나 되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언어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그 상처가 깊고 오래가서 평생 고통을 겪게 되므로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 자, 도넘은 청소년 언어폭력이라는 신문 기사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봤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언어폭력의 유형, 한번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상대방의 가족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
말로, 자, 이 부분 우리 다 필기하지 말고 이제 나오는 부분에 밑줄 칩시다. 말로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 인터넷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협박이나 위협하는 말을 하는 것. 자, 우리 요 해당 부분 찾아서 밑줄 쳐 두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요 기사에 나온 언어 폭력의 유형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봤어요. 자, 밑줄 쳐두고, 자, 넘어가서, 자, 이 기사에서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자,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자, 마지막 줄에 나오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간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기사에서 있습니다. 기사에서 소통의 주요 수단인 그 문단에서 찾아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언어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간다. 자, 문제점 하나 찾았고 또 이제 그 기사에서 가장 마지막 줄에서 한 줄 올라와서 자, 밑줄 칩시다. 자, 피해자는 학교에 가기 싫어지고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자, 밑줄 쳐두고 이 부분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필기로 대신 해두도록 합시다. 피해자는 학교에 가기 싫어지고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자, 필기해두고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처음에 이제 영상을 봤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언어 폭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죠. 자, 근데 그 언어 폭력을 사용하는 가해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죠. 두뇌 발달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떨까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얘들아, 내 주변에서 만약에 그렇게 주변에게 혹은 나에게 독서를 내뱉는 친구가 혹여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그런 친구와는 좀 관계를 유지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렇게 독서를 내뱉는 피해자에게도 상처가 되고 정말 씻지 못할 상처가 되죠.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물론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쁜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예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예쁜 마음에서 예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자, 적지 않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는 걸로 하고, 자, 필기해야 될 부분 꼭 필기해 두고, 우리 줌에서 바로 만나도록 합시다. 줌으로 바로 들어오세요.